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현재 30살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완전히 취소가 되었어요. 강아지 때문에 파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파혼 얘기를 꺼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우울증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병원도 다니고 있었고 약도 좀 먹고 있었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인에게 강아지를 키워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저한테 있어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본가는 지방이라 저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지인이 제가 회사 다니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종일 있으니 새끼 강아지를 데려다가 책임을 지고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돌보다 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그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강아지를 돌본다고요? 하지만 강아지를 보고 있으니 그 작고 깨무는 입, 반짝이는 눈빛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키우던 그 강아지가 죽고 난 후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 슬픔이 정말 컸거든요. 아마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동물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식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좀 달랐어요. 저는 지인의 권유를 듣고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큰 고민 끝에 가정집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강아지가 집에 오고 난 뒤부터 제 마음의 병이 천천히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괴롭혀도 그 작은 녀석은 늘 저를 기다려주고 꼬리를 쳐주며 반겨주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이미 강아지를 키워봤어서 강아지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건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인지 이때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밥을 줘야 저 녀석이 산다. 제가 산책을 시켜줘야 저 녀석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조금씩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고 그 강아지는 현재 6년을 넘게 저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가족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죠. 그 강아지 덕분에 저는 유기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이 있으니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가 누굴 도와? 매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강아지 덕분에 매달 조금씩 후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말티즈 한 마리를 더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제가 아니면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에도 입양을 가지 못했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까지 안고 있던 불쌍한 녀석이었죠. 쉽게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는데 제 손에 안겼을 때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집에 데려온 뒤 강아지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았고 저는 그 작은 녀석에게 계속 말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여기서 행복하게 쭉 같이 살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2마리의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그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남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지인들과의 모임이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다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조금씩 저도 우울증이 좋아졌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를 모임에서 만나고 난 후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무척이나 온화해 보였고 특히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기에 이 사람이라면 저와 대화가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남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도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은 직접 얼굴을 보고 업무를 전달받아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출근할 때 강아지들 우리 가게에 맡겨. 내가 밥도 잘 챙겨줄 테니까.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누가 강아지를 그것도 2마리나 봐준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강아지들이 그 남자만 보면 벌벌 떨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꼬리도 흔들고 무척이나 반겨줬는데 언젠가부터 꼬리도 내리고 오줌도 지리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내가 없을 때 우리 강아지들 때리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강아지들 얼마나 예뻐하는데. 이것 봐, 나한테 오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서 오래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초면이었는데 저한테 메모지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하나 적어줄래? 주민번호는 왜요? 내가 사주 보고 싶어서 그래. 사주 한번 봐줄게. 그 말에 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니요. 옛날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 요청인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해. 뭐 어떠냐?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거잖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적어줬어요. 이날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저는 조금씩 싸웠습니다. 솔직히 제 주민번호만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농담식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즘 주민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 개인정보. 혹시 그걸로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우리 엄마가 네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고 했냐? 미쳤어? 네 주민번호가 뭔데? 뭐 그렇게 특별해? 아니, 나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무례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졌습니다. 아니, 나 그냥 농담 한마디 했을 뿐이잖아.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진짜 이상하네? 초면에 다짜고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게 솔직히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욕설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런 욕을 직접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날 남자친구는 물건을 집어 던졌고 책상을 발로 차고 카운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당연히 확 식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당연히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로도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화 좀 풀어라. 화 풀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동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풀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았어. 진짜 안 할게. 약속.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퇴근을 하고 강아지들을 데리러 그 남자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은 두 마리 모두 반가워하며 저에게 달려왔어야 했는데 이날은 한 마리만 저에게 왔습니다. 말티즈의 이름은 봉구였는데요. 봉구는 어디 있어? 그런데 그때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죽었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제 말에 그 남자가 카운터 옆을 가리키더라고요. 재활용 박스 안에 그것도 헌 종이컵을 모아두는 박스 위에 또 다른 박스가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상자를 열었는데요. 거기에 제 말티즈가 축 처진 채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만져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자친구의 말대로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건데? 왜? 어떻게 한 건데? 응? 그런데 그때 그 남자의 설명은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피를 토했다고? 당시에는 따질 힘도 없었어요. 실제로 말티즈의 머리에는 피딱지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지적할 기운도 없었고 그럴 경황도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뛰어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고 강아지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주일 내내 저는 일도 못하고 회사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달은 무척이나 바쁜 달이라 집에서 재택근무로만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집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힘들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정신이 텅 빈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남은 강아지 한 마리를 보는데 저를 치근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많이 외롭지? 항상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떠났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강아지를 회사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두 마리일 때는 사실 말도 못했지만 한 마리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순했거든요. 제 사정을 아신 사장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남자친구의 가게를 지나게 되었어요. 저를 본 남자친구가 그냥 보내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를 본 제 강아지는 뒷발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이리저리 빼면서 엄청 힘겹게 저항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달려와서는 제 강아지를 번쩍 안아 올리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회사 가? 강아지는 나한테 맡기려고 데려온 거야? 아니, 회사에 데려가려고. 얼른 줘. 왜? 강아지 데리고 어떻게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나한테 맡겨. 뭐 어때서 그래. 여태 잘 그랬으면서. 그런데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있는 제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 자식이 제 강아지들을 때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에 강아지들은 제 남자친구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날 남자친구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강아지를 데리고 놔주질 않았고 무작정 자기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는 따로 먹고 잘 수 있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라 들어갔고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하려던 그때 안쪽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리 와. 아이고 이쁘네. 이리 와. 이리 와야지. 애기한테 하듯 부르는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제 강아지가 따르지 않았는지 남자친구는 이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리 오라니까! 이리 오라니까! 그리고는 깨갱 하는 소리가 들렸죠. 강아지의 비명이었어요. 찰싹하는 때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때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때 그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에는 구두 주걱이 들려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구석으로 몰려서 피해갈 수 없는 상태였고 고작 2k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녀석을 때리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안고 밖으로 나왔죠.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오라고 하는데 자꾸 안 오잖아. 그리고 내 신발에 오줌 싼 건 알고 있냐? 내 손가락도 물었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짝만 때린 거야. 아주 살짝. 살짝? 그때 제 정신은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오줌을 쌌는데? 어떤 신발인데? 손가락은? 어디 보자. 어디 물렸는데?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봉구도 네가 때려 죽인 거 아니야? 말해봐.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본인이 한 짓을 인정할 리 없었죠. 물론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서 그 남자를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 얼굴을 보니 본인이 한 게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 건물 2층 커피숍에 사는 오빠 같은 지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을 그 동네에 살면서 알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그동안 영업하시면서 뭐 이상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뭐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먹거리며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강아지 이야기를 말이죠. 그랬더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두어 달 전부터 강아지가 뭔가 깨갱거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 그게 너네게였구나. 정말요? 하루는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청소하다가 소리를 내가 따라가 봤거든. 그랬더니 정말 이건 제 입 밖으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그때 제 강아지 봉구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남자가 손에 줄넘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잠깐만, 줄넘기요? 무슨 운동삼아 카운터 쪽으로 줄넘기를 몇 번 하려다가 걔가 겁없이 다가와서 줄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나도 그 줄넘기로 걔를 때리는 건 보지는 못했어. 설마 했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이 너무나도 메어왔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줄넘기로. 물론 이건 아직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때려서 죽인 건지 아니면 그 남자의 말대로 너무 어이없게 죽은 건지 그건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제 강아지들이 언젠가부터 그 남자를 보고 벌벌 떨기 시작했던 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고요. 그날 이후 그 남자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깟 걔 때문에 나 버리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죽은 강아지는 자기가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했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단을 했더니 다른 번호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또 했고요. 정말이지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야, 밤길 조심해라. 거의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그걸 무시했더니 그 다음은 점점 더 심해졌죠. 너 설마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더 이상 농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가 오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제 집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제 이름도 부르고 문도 두드렸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의 반응도 사실 처음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서운 사건들이 많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만하게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강아지가 그 나쁜 놈 앞에서 들어가기 싫어하던 그 몸짓이 왜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기를 했던 거죠. 따뜻하고 다정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고 그의 진짜 모습은 약한 생명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화풀이 대상으로 강아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말 다 했죠. 무엇보다 혹시 저 남자가 나중에는 저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물학대는 그 이상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기도 했고 거기서 계속 살다 보면 먼저 떠나간 그 강아지가 생각나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본가에는 제 남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혼자 살던 집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꾸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선뜻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본가에 온 것도 제가 필요한 집 몇 가지만 챙겨서 급하게 내려온 거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밤에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더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계셔서 그나마 든든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날 이후 협박성 문자들은 지우지 않고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쓰레기 같은 남자도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난 것도 제 탓이고 강아지들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도 제 탓이니까요. 말티즈를 입양해와서 고통 속에 살게 한 것도 제 탓이었기에 자책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그건 제 탓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니까 그런 자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강아지도 너 만나서 좋았을 거야. 넌 그 녀석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직 저에게는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잖아요. 저만 바라보고 저 때문에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그 녀석 때문에 일어났고 밥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무섭고 자책 속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진 못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 강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도 줄 거고요. 혹시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약한 생명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생각을 하신 분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생명이잖아요. 지금 저는 제 강아지와 본가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녀석을 볼 때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넌 여기서 안전해. 넌 이제 절대 당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 믿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요. 저희 가족들도 강아지를 너무나도 예뻐합니다. 남은 강아지한테는 물론이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제 말티즈 봉구에게도 매일 밤 얘기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아직도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언젠가는 이 아픔이 덜해질까요? 시간이 많이 도와주겠죠? 하지만 절대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그 강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만큼 열심히 살다 왔다고 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동물학대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신고를 해주세요. 약한 생명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제 사연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